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7일 오후 6시 반입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하여 이제 관련자들이 하나씩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바로 회담이 깨지는 날 이야기했고, 폼페오, 그 다음에 볼턴에 이어서 실무 협상을 지도했던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새벽에,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입니다만은, 이 회담에 대해서 상원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상원 외교위원들이 비공개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들은 상원 의원들이 기자들에게 조금씩 이야기한 것을 VOA가 이렇게 종합을 해서 전달을 한 것인데, 요지는 미국은 핵 문제만 제기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핵 플러스 생물학 무기, 화학 무기, 인권 문제까지 다 제기를 했다. 그러니까 토탈로 제기를 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는 상원 의원들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 단계적 해결 방식, 조금씩 이렇게 내놓고 거래하는 방식은 안 된다. 한꺼번에 해버려야 된다 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되었고, 만약 북한이 응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는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게 요지였습니다.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미국의 요구는 북핵 폐기만이 아니었다.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모든 대량 살상 무기 그리고 인권 문제 논의 또한 있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존 볼턴 보좌관이 인터뷰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비건 대표의 이 설명을 들은 뒤에 북한은 여전히 핵을 폐기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그런데 북한은 싱가포르 1차 회담을 포함해서 여러 차례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따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라고 했는데, 그 문맥을 읽어보면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식으로 해석을 하지 않고요, 그냥 미국식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여기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했으니까 남한에는 핵이 없다. 그럼 북한이 비핵화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에게 북한의 핵 폐기를 약속했다. 이번에 왜 그 약속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김정은이가 어긋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자기들은 말을 만들어가지고 조선반도의 비핵지대화 해놓고, 그것은 한미동맹도 해체하고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일본에도 제공하는 해우산 철거도 하고 주한미군도 빼내가고 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도 금지시키는 그런 뜻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데, 미국은 힘 있는 나라니까 그거는 다 말장난이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원 의원들이 그냥 그 해석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김정은이도 난감할 겁니다. 이 말장난이 안 통해요. 한국에는 말장난이 통하는데, 왜냐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국은 말장난이 안 통한다. 그래서 계속 싱가포르 회담 때 약속한 거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맥시멈 프레셔란 말을 또 썼습니다. 맥시멈 프레셔, 최대한의 압박이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이건 상당히 성과가 있는 말이에요. 과거 오바마 때까지 형식적인 그런 거 아니다. 이제는 최대한의 압박이다. 그러면서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요구한 거는 영변시설 폐기한다는 것만 내놓고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한의 압박, 맥시멈 프레셔를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건이 보고한 거에 보면은 비건의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 완화와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실수한 게 있다. 과거에 제재 완화를 해줬더니 또 핵무기 만들고 미사일 발사하더라. 그거 안 한다 이제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부시 때, 주로 부시 때입니다. 부시 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이번 회담을 통해서 분명히 했다라고 비건 대표가 보고했다는 거죠. 부시가 처음에는 아주 북한에 강경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란, 이rak 이걸 악의 축이라고 그랬어요. 악의 축. 이라고 하면서 마치 북한을 무너뜨릴 듯이 나가다가 이라크 전쟁이 수능에 빠진 다음에 힘이 빠지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느냐. 김계관리가 등장해가지고 크리스토프 힐과 라이스 국무장관을 완전히 우롱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도 풀게 만들고 주로 이제 금융 제재였습니다. 그리고 테러 지원국가 명단에서도 빼게 만들고 적성국가 규제법에서도 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때 한 게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 상징적인 모습으로 CNN 등을 초청을 해가지고 냉각탑 폭파 쇼를 했죠. 그런데 부시 정부 물러가고 또다시 더 많은 핵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제재 풀어준 게 완전히 쓸모없게 된 그런 과거는 되풀이하지 않겠다. 비건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은 그래도 이번 미북 양측 회담에서 이견을 좀 좁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믿고 있다. 곧 추가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데 조심스럽게 낙관한다. 라는 뜻도 밝혔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냥 의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별 의미가 없이 회담하기를 바란다. 회담의 끈은 계속하고 가지고 싶어 하는 게 미국 측이죠. 회담은 계속하겠는데 그 회담은 이제 앞으로 신부회담이 되겠죠. 리시 상원의원은 부분적 합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담은 포괄적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 비건 이야기, 비건 특사 이야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핵만 폐기하면 잘 되도록 해주겠다 하면서 한국의 발전을 예로 들었다는 겁니다. 한국 얼마나 발전하느냐. 북한도 한국처럼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김정은이가 어떻게 이해를 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자존심 상했을까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다짐을 했을 것 같은데요. 내가 살 길은 대한민국 적화밖에 없다. 대한민국을 적화시켜야 내가 살겠다. 핵무기로 그리고 남한의 고분고분한 이 종북 좌익 세력들과 연결시켜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대한민국을 먹어버리겠다는 맹세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트럼프가 한국의 예를 들어서 북한 보고 핵을 폐기하라고 했다는데 그 말은 김정은 정권 무너지라는 뜻이거든요.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으면 경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숙명적인 거죠. 왜 북한이 자원도 좀 있고 괜찮은데 계획 개방이 안 되느냐. 계획 개방하면은 3대 세습 체제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베트남하고 다른 거죠. 베트남에는 3대 세습 체제가 없었어요. 거기서 국가 지도부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등소평도 마찬가지죠. 등소평은 뭐 모택동도 3대 세습 체제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식 개혁 개방이 성공한 겁니다. 북한이 안 됩니다. 3대 세습 체제예요. 제가 잘 아는 지금 돌아가신 일본의 하기와라 료라는 일본 공산당 아주 김일성을 싫어한 사람이 농담 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눈사람이다. 난로가에 가면 녹아버린다. 그 난로가 뭐냐? 개혁 개방이죠. 개혁 개방을 하면 눈처럼 녹아버리는 게 김정은 정권이니까 절대로 트럼프의 이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과 경제 발전을 교환할 수 없는 숙명적인, 그것은 선대에 악업을 쌓아 놓아 가지고 거기에 지금 짓눌려 있는 것이 김정은의 아주 가련한 그러나 위험한 처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머피 민주당 상원 의원은 이번에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이가 서로 상호 착각을 했다는 거죠. 김정은은 트럼프만 직접 만나면은 뭔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트럼프도 김정은을 만나면은 설득할 수 있다라고 서로 착각을 해서 둘이가 만나보니까 도저히 합의가 안 되더라. 그래서 앞으로는 다시 협상가들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 그리고 가드너 의원은 그 협상 국면에서는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할 것이며 선박과 선박, ship-to-ship 불법 환적이나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제3국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한국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국에 대한 경고. 미국 상원은 외교의 한 축입니다. 미국 상원이 하는 일이 주로 외교 문제, 미국 외교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외교의 일축을 맡은 상원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트럼프보다 더 강경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일 미국에서는 강경론이 나오고 연일 한국에서는 망언 수준의 이야기가 막 나옵니다. 뭐 통일부에서는 이틀 전에 개성공단 재개가 한반도 평화 정책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추미애 의원은 철도를 연결해야 된다면서, 철도 사업을 해야 된다면서 예를 든 게 김정은이가 한 6일에 걸쳐서 기차로 왕복한 것이 바로 동아시아의 철도 네트워크의 성공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니까, 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만만찮은 말들을 쏟아내는 것과 완전히 반대로 미국에서는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좌파는, 옛날부터 한국의 좌파는 조선조를 망쳐먹은 이 원리주의적, 주자학적 이 뭡니까 양반 세력과 참 맥을 같이 하는데, 명분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우물안 개구리들인데 요사이 그 습성이 다시 발동을 해가지고, 발작이라 할까, 발동을 해가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큰 세계가 크게 돌아가는 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김정은 편에 딱 붙으니까 우물안 개구리로 점점 더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그렇게 나쁜 소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당연히 이 사람들이 임기가 없어요. 이제 임기가 있습니다. 국민의 임기가 없죠. 어쨌든 참 걱정되는 게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과 공동 운명체로 되어가고 있다는 이 점입니다. 감사합니다.